12강 문제풀이로 들어왔습니다. 12강의 비용과 수입 얘기를 했는데, 수입은 그렇게 큰 문제 낼 게 없고, 요 비용에 대해서 기회비용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경제적 비용.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은 뭐하고 뭐의 합이냐?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이죠. 암묵적 비용, 잠재적 비용. 요걸 이제 다르게 회계하고 잠재, 요렇게 바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아, 이게 비용 얘기를 하네요.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갖다 놓고, 당연히 비용은 원인이 생산량이죠. 생산량이 수평에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고, 여기가 이제 비용인데, 모양은 U자죠. 이렇게. 제가 영어로 그냥 쓸게요. 평균 비용은 AC. 자,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은 그 밑에 있어야 되죠. AVC. 여기 최저점을 한계 비용 MC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좀 색깔을 바꾼다 그러면 평균 고정 비용은 이런 모양을 띠게 되겠죠. AFC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놀려면 요 정도는 자동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건 가볍게 되죠. 자, 평균 가변 비용 곡선입니다. 즉 AVC 하죠. 평균 비용 곡선 아래에 위치한다. 맞잖아요. 아래에 AVC가 아래에 있죠. 이렇게 맞는 얘기. 두 번째, 한계 비용이 상승할 때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한계 MC니까 평균 비용은 감소 후 증가한다. 자, 천천히 봐보시면 평균 비용은 얘예요. 상승하는 구간은 요 아래쪽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전환점이 되는 요 최저점 전에는 이렇게 보면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가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죠. 맞는 얘기죠. 평균 비용이 상승할 때 왼쪽에서는 내려오고 오른쪽에서는 올라가고 있어. 왼쪽에서는 평균이 더 높게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한계가 더 높게 되어 있죠. 맞는 얘기고, 평균 고정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아니죠. 평균 고정비용은 요거잖아요. AFC.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감소한다. 이러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지나죠. 네,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도 지나요. 그렇죠? 이렇게 맞는 표현이죠. 자, 2번에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단기에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감소하는 것. 요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감소하는 게 뭐였어요? AFC. 평균 고정 비용. 요거죠.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비용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한계 비용의 정의를 얘기했네요. 자, 한 단위죠. 하나, 변화라는 건 델타, 즉 다시 말해서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총 비용의 변화분이다. 그러니까 추가라는 말 대신에 변화라는 말. 그러니까 한계 비용 할 때 기호로 제가 삼각형 했는데 얘가 변화를 얘기해요. 변화분. 늘어났다 할 때는 증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하여튼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이게 추가죠. 한 단위 추가될 때, 한 단위 변할 때, 그럼 비용도 추가적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거죠.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어. 그럼 얘한테 계속 은퇴할 때까지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마치 이때 임금은 고정비용이죠. 딱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임대료하고 비슷한 거죠. 오케이. 이거 맞는 얘기고. 기업의 경제적 비용은 무슨 얘기예요? 기회비용이죠. 반드시 모두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게 명시적 비용 또는 회계적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반하지 않는다. 수반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게 뭐예요? 암묵적이죠. 암묵적. 잠재적. 그러니까 수반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수반하기도 하고 수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이다. 자,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가변 비용 곡선과 이게 틀렸죠.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말이 안 돼요. 요거 틀고 요거 대신에 평균 비용 이러면 맞죠. 그러니까 최저점은 딱 두 군데예요. U자 모양.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이지 평균 고정 비용의 최저점은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문제 한번 가보죠. 비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한계 비용 곡선은 아이고 또 뭐 요게 틀렸죠? 평균 고정 비용. 뭐 답이 1번 나왔네요, 그냥. 고정 비용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어디에 최저점? 평균 비용이나 그 아래쪽에 있는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을 지나게 된다. 자, 총 비용은 당연히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입니다. 여기 총자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의 합이다.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그렇죠. AC는 AFC 더하기 AVC다. 당연히 맞죠. 둘을 합한 거다. 그래서 AC가 제일 높게 있죠. AVC보다 더 높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한계 비용은 생산물 한 단위 더 늘어날 때, 이거 아까 전에는 변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뭐 추가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변화되는 비용, 증가되는 비용, 맞는 얘기죠. 한계 비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5번에는 1번이 되겠다. 라는 거고요. 자, 6번 가보죠. U자 모양으로 표시되지 않는 곡선이 뭐네요. 고정비용이 그러니까 평균 고정비용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AFC는. 그래서 6번에는 2번이죠. 얘가 U자 모양이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각쌍곡선인데 뭐 우리는 그런 수학적 용어는 말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감소한다. 늘어남에 따라서. 나머지 세 가지는 다 U자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이렇게 MC, AC, AVC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 자, 7번이죠. 한계 비용 채증은 여러분 비용이 늘어난대. 그럼 비용은 왜 생겼어요? 생산 때문에 생겼죠. 그러면 생산이 비용이 늘어나니까 생산이 감소했다. 체감. 한계는 앞에다 한계자만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왜 비용이 채증합니까?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생산이 월급은 똑같이 나가는데 줄어들었어. 저번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7번은 3번이 되겠죠. 한계 생산 체감. 요것 때문에 요 일이 벌어지고 요것 때문에 또 연습해 봅니다. 한계 수용 의사 금액, 수용 의사 금액,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늘어나죠. 늘어나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을 띠냐면 우상향한다.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양이 한계 비용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비용과 공급 곡선의 모양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볼 겁니다. 자세하게. 자, 8번 문제로 넘어와 보죠. 7번 문제 답을 한번 체크했고요. 8번 문제 비용함수 옳지 않은 거. 총비용은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의 합이다. 너무 많이 했고요. 고정비용은 생산량 수준에 비례한다. 이게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관하다. 무관하게 고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고정비용을 굳이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여기가 수평이 항상 생산량, 여기가 FC 고정비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도 이게 만약에 10억이라 그러면 10억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8번에는 2번이네요. 생산량 수준에 비례하는 걸 가변비용이라 그래요. 가변비용. 한계 비용은 당연히 평균 비용의 최저점,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을 지나죠. 지난다는 얘기고, 평균 고정 비용은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그렇죠? 증가할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감소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8번에 2번이고요. 9번 가보죠. 기회비용 물었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암묵적 비용이 포함된다. 맞죠? 둘을 합한 거니까. 명시적 비용도 둘을 합한 거니까 둘 다 포함된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암묵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면 틀려요. 암묵적 비용이다 이래도 틀리죠. 둘을 합한 거다. 기회비용이란 선택을 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오케이. 이러면 맞는 얘기죠. 자,
탐색에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어도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답니다. 답은 일단 4번 나왔고요. 이것도 제가 앞쪽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시간당 1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백수가 있어. 그럼 얘는 0원을 벌어. 근데 똑같이 1시간을 벌어오면 변호사는 1억을 포기한 거예요. 이 백수는 0원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회비용은 다릅니다. 탐색에 동일한 시간, 똑같은 영화를 1시간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9번에 4번이죠. 10번 생산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얘기예요. 옳지 않은 거. 평균 비용 곡선은 최저점은 한계 맞죠? 만나죠. 자, 평균 가변 비용도 한계 비용과 만나죠. 최저점에서 1, 2번은 무조건 맞죠. 고정 비용은 생산량 아니 비례가 아니라 그랬죠? 무관하다 그랬죠? 이거 비례하면 이거는 가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되죠. 한계 비용 정의 또 했나요? 한 단위 하나입니다. 추가. 변화시킬 때 총 비용의 증가분, 변화분, 증가분이라 좋고 변화분 혹은 추가되는 총 비용의 크기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요 느낌. 변화라는 말, 추가라는 말, 뭐 이런 거, 이런 단어가 한계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들이에요. 자, 10번에 그래서 3번이고요. 11번으로 가보죠. 기회비용 얘기를 했는데 틀린 거 골라라. 변호사가 영화 구경 갔어요. 그러면 영화 티켓 비용과 교통비는 현금이 나갔죠.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이죠. 그 현금이 5만 원이라 그러면 5만 원을 포기한 거야. 다른 데 쓰는데 포기한 거고 여기다 쓴 거잖아요. 변호사의 업무를 못했죠. 자기 업무를 또 포기. 이건 돈이 나간 건 아니야. 현금이 나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이죠. 뭐 1번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럼 시험 공부 부족으로 얻게 되는 낮은 학점은 암묵적 비용이죠. 당연하죠. 돈이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묵적 비용이다. 오케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쳐요. 이런 경우 많죠. 그러면 회사 다닐 때 받던 급여는 내가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현금이 왔다 갔다 현금 흐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1번은 명시적 비용이 아니고 뭐라고 해놔야 돼요? 요 명시적을 암묵적 요렇게 바꿔야 돼요. 잠재적 비용이다. 회사 다닐 때 현금 흐름이 있어 없어? 화폐 이런 냄새가 있어 없어? 그걸 봐야 돼요. 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커피숍 운영할 때 커피숍 개설에 요거는 개설하려면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현금이 나간다고. 그럼 다른 데 쓸 현금을 여기다 쓴 거죠. 포기하고. 요건 명시적 비용. 요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11번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보죠. 자, 전일제 대학원 하루 종일 가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의 교육비를 기회비용 계산하면 일단은 현금이 나가는 거, 대학 등록금과 책값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명시적 비용이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 재학 기간 중 포기한 임금, 다른 일을 못 했잖아. 직장을 못 다녔잖아. 그럼 요거는 암묵적 비용이죠. 요 둘 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뭐 소득 증가분 이건 포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 2번이 되겠네. 그렇죠? 둘 다니까. 자, 그래서 12번은 4번입니다. 자, 매몰 비용 13번인데 이거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되돌릴 수 없는 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경제적 의사결정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13번은 4번이 되겠죠. 너무 쉬운 거고요. 여러분, 가변 비용과 변동,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자, 한계 비용인데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이 한계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뭐 이런 느낌,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단기적이란 냄새가 나는 건 다 한계예요. 한계를 중시한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고, 평균은 전체 다 총이잖아요. 총. 평균은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계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고, 에버리지, 평균을 본다라는 건 전체적인 걸 다 본다는 얘기니까 장기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의사결정, 한계니까 맞는 얘기고요. 한계비용이 뭐예요? 한 단위 증가 하나, 그럴 때 증가분, 생산이 얼마나 추가로 증가되냐. 맞는 얘기예요. 맞고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한계비용은 채증한다. 요거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죠. 왜? 한계비용은 U자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채증 아니라 여기는 체감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채증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체감하다가 채증하는데 이게 왜 맞냐면 경제학에서는 여기는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어서 그래요. 아니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이 쭉쭉쭉 빠지는데 당연히 늘려야지. 그럼 언제부터 경제학적으로 고민을 하냐? 자, 늘리면 비용이 쭉쭉 늘어나는 구간. 그럼 어디까지 생산량을 결정해야 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한계 비용은 채증하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건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더 엄밀하게 가면 궁극적으로 알아라는 여기를 하나 더 붙이면 이건 답이란 뜻 아니에요? 한계 비용을 보면 이윤이 나는 이거 틀렸죠. 4번이 답이에요. 왜?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이윤을 보려면 수입을 봐야 되고 여기다가 비용을 뺀 거니까. 근데 비용만 본다는 얘기잖아요. 수입 얘기가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비용만 봐서는 이윤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몰라요. 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얘기를 할 거예요. 한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14번엔 그래서 4번이라는 거예요.